딸이 거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친정어머니에게 인사한다. 엄마, 이번 주말에 부산 다녀오실래요? 부산? 오랜만이네. 가볼까? 딸이 친정어머니의 가방을 들어주며 여행 준비를 돕는다. 친정어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여행 준비를 마치고 거실을 나선다. 딸은 친정어머니를 달래며 겉으로 평온한 표정을 짓는다. 풍경도 보시면서 가요, 엄마. 금방 도착할 거예요. 딸은 친정어머니에게 여행 일정을 확인시키며 관심을 분산시킨다. 딸은 휴게소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라고 말하며 친정어머니를 안심시킨다. 차량이 숙소 앞에 멈추고 친정어머니가 내린다. 엄마, 이쪽으로 오세요. 방이 여기예요. 친정어머니는 객실 문을 열고 방 안을 살핀다. 숙소 직원이 방 상태를 확인하며 인사를 한다. 어서 오세요. 불편한 점 있으면 말씀하세요. 딸은 친정어머니에게 방 구조와 편의시설을 설명한다. 사위는 숙소 내부 구조를 살피며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한다. 딸은 친정어머니의 짐을 정리하며 안심시킨다. 엄마, 준비 다 되셨어요? 조금 후에 바닷가도 갈 수 있어요. 사위는 방 안 구석구석을 확인하며 불을 지를 위치를 은밀히 점검한다. 딸은 친정어머니의 시선을 분산시키며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한다. 딸은 간단한 음료와 간식을 준비하며 친정어머니를 안심시킨다. 시간이 지나고 주위가 어둑해질 무렵 밖으로 나간 사위가 객실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다. 사위가 밖에서 장작에 불을 붙이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그 행동은 저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불을 지를 준비를 한 것이다. 친정어머니는 이상한 냄새와 열기를 감지한다. 엄마, 사위가 엄마 맛있는 저녁 해주려고 장작에 불 붙이나 봐요 하며 엄마를 안심시킨다. 그 순간 사위가 점화장치를 작동시키며 불씨를 방 안으로 번지게 한다. 딸은 겉으로 화재를 인식하지 못한 척하며 친정어머니를 안심시킨다. 아휴, 신랑이 경험이 많이 없어.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내가 나가서 보고 올게, 엄마. 조금씩 불길이 커지고 연기가 들어오는 것 같은 마음에 친정엄마는 불안감이 커졌다. 아휴, 애들은 뭘 하고 있는 거래. 무서워 죽겠는데. 그때 출입문을 열리며 사위와 딸이 들어왔다. 딸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고 겉으로 화재 상황을 통제하는 척한다. 숙소 직원이 연기와 불길을 발견하고 경고하며 119에 신고하려 한다. 불이 난 것 같습니다. 빨리 밖으로 나가세요. 화재가 객실 전체로 번지기 시작한다. 딸은 겉으로 안심시키며 친정어머니를 이동시킨다. 조금만 더 가면 안전해요, 엄마. 사위는 불길 확산 속에서 탈출 경로를 일부 차단한다. 친정어머니는 창문과 문을 열고 탈출 경로를 찾고 있다. 숙소 직원이 현장을 확인하며 119에 신고한다. 화재 발생. 모두 대피하세요. 딸은 친정어머니를 달래며 이동을 지연시키려 한다. 친정어머니는 연기 속에서 계단과 출입구 위치를 확인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화재가 급속히 번지며 객실과 복도는 혼잡하고 긴박하게 변한다. 친정어머니는 연기 속에서 힘겹게 출구를 향해 이동한다. 딸은 겉으로 당황한 척하며 친정어머니를 유도한다. 딸은 겉으로 조금만 더 이동하면 돼요라고 말하며 안심시킨다. 숙소 직원과 다른 투숙객들이 화재를 감지하고 긴급히 대피를 시도한다. 화재는 객실과 복도를 모두 삼키며 긴박한 상황이 최고조에 달한다. 출입문이 보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순간 무엇인가 퍽 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친정어머니는 기절하고 만다. 그 순간 경찰과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도착하였고 신속한 대피 및 화재 진압을 시도한다. 밖으로 나온 사위와 딸은 화재에 무서워 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곤 소방대원에게 이야기를 한다. 엄마가 건물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화재 진압대원들이 신속하게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 수색한다. 10여 분이 지나고 화염 속에서 소방대원이 누군가를 부축하여 데리고 나온다. 여기 요구조자 한 명 발견하였습니다. 구급대원,
응급조치, 빨리. 화재가 진압되고 경찰이 현장을 살피며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 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소방관이 객실과 복도를 점검하며 화재 흔적을 기록한다. 숙소 직원이 객실 배치와 투숙객 명단을 제출한다. 딸과 사위는 겉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현장을 지켜본다. 경찰이 CCTV와 증거물을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행동을 기록한다. 친정어머니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다. 보험사 조사관이 사건 현장과 화재 원인을 확인하며 화재가 아닌 두부 손상에 의한 의식 소실과 화재로 인한 기도화상 등으로 인해 중환자실에 있는 친정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경찰은 딸과 사위의 행동과 증거를 종합해 계획 범행 가능성을 의심한다. 언론과 SNS를 통해 사건 소식이 퍼지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다. 경찰이 딸과 사위를 조사실로 소환한다. 숙소 화재 당시 행동을 설명해 주세요. 딸은 긴장하며 변명 섞인 답변을 한다. 딸, 저희는 단지 여행을 간 것뿐이에요. 하지만 사위와 딸 차량에 방화도구가 발견되고 방화 흔적 등으로 인해 사위와 딸의 고의에 의한 방화 정황이 나타났다. 경찰은 CCTV와 증거물, 증언을 바탕으로 계획 범행 가능성을 기록한다. 검사와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재판 준비를 한다. 법원에서 딸과 사위에 대한 공판이 시작된다.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화재 원인과 증거물, 목격자 진술이 제출된다. 딸과 사위는 법적 처벌과 사회적 비난 속에서 사건의 책임을 논의한다.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다. 딸과 사위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적 처벌을 받는다. 친정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약 한 달가량의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하였고 사망으로 가족과 친척들은 충격과 슬픔에 빠진다. 사회는 사건을 통해 가족 간 신뢰 붕괴와 보험 범죄 경각심을 확산시킨다. 딸과 사위의 범행은 언론과 유튜브 등 매체에서 극적 스토리로 소개된다. 돈을 목적으로 한 가정범죄, 방화, 결국 모친을 사망케 하다. 사건은 계획적 범죄와 가족 비극 사례로 기록되며 사회적 경각심 메시지로 마무리된다.